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계리직 고급 한국사 문제는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서 체감 난이도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일단 A책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괄호 안에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언왕 9년 3월에 사방의 우역을 비로소 설치하고 담당 관리에게 명해서 관도를 수리하게 하였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우역제. 우역을 처음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소지마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지마리간 때 우역제가 처음 실시가 되죠. 그러면 문제가 소지마리간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처음으로 수도에 시장을 열어서 사방의 물자를 유통시켰다. 시장이 처음 개설된 게 수도에 시장이 처음 개설된 게 소지마리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관설을 22부로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편제하였다. 이것은 백제 성왕 때. 3번 우상국으로 불리던 울릉도를 정복, 영토로 편입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지중왕 때. 그리고 구주 오소경을 설치해서 지방행정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것은 신문왕 때에 해당되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를 볼게요. 삼국시대 고분 중에서 벽화가 남아있는 것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벽화가 있는 고분의 구조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 호우총이나 미음 천마총은 무덤 형태가 무엇입니까? 돌무지 덧널무덤입니다. 그럼 이 돌무지 덧널무덤에서는 벽화가 그려지지 않죠. 다시 돌무지 덧널무덤은 벽화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쌍용총, 그 다음에 무용총, 그 다음에 각조총은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쌍용총 같은 경우에는 기마도, 그 다음에 사신도와 같은 벽화가 확인되고, 무용총 같은 경우에는 무용도, 그 다음에 수렵도라는 벽화가 확인되잖아요. 그 다음에 각조총에서는 씨름도가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가와나 사이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가번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에다가 안동도읍을 설치하였다. 이 안동도읍을 설치한 것은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한 직후 고구려의 옛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당이 설치한 거죠. 그럼 고구려가 멸망했던 시점 668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진국, 즉 발해를 건국했답니다. 자, 발해가 건국된 것은 698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668년부터 698년 사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고르십시오. 자, 첫 번째 정전을 지급했대요. 이 정전을 지급한 것은 성덕왕 때잖아요. 그럼 성덕왕의 재위 시기가 8세기 초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다만 정전을 지급하였다라고 하는 시점을 체크해 본다면
2년입니다. 다음 두 번째, 관리 채용을 위한 시험 제도로서 독서선 분과를 실시하였답니다. 이 독서선 분과를 실시한 것은 원성왕 때죠. 그리고 788년 원성왕 때 독서선 분과 실시되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유교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했답니다. 이 국학을 설치한 게 신문왕 때죠. 이 신문왕이 재위 시기가 7세기 말쯤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 가능하죠. 다만 국학이 설치되었던 연도를 기억하신다면 682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질문.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하였다. 이것은 경덕왕 때죠. 이 경덕왕이 8세기 중반의 왕이니까 안 들어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 노급이 부활된 시점을 체크해 본다면 757년도입니다. 그래서 오답들은 전부 다 8세기의 내용들이고요. 7세기 말 신문왕 때 국학 설치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서다이령 문제입니다. 후삼국 통일 과정에 있었던 사건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기억. 완산조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이 완산조는 현재 전주죠. 호백제를 견훤이 건국하였습니다. 이 호백제가 건국된 것은 900년에 건국이 되죠. 다음,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로 정하였다. 자, 이거는 궁예 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후고구려, 이후에 마진으로 국호를 바꿨죠. 그리고 911년도에 국호를 태봉으로 하고 연호를 수덕만세로 바꾸게 됩니다. 다음, 금성, 경주죠. 함락이 되고 경혜왕이 사망하였다. 견훤이 927년 경주를 습격, 경혜왕을 이제 살해하게 되죠. 그 다음,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하였다. 이게 고려의 건국 시점이죠. 918년. 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호백제의 건국이 가장 먼저, 그 다음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고 연호를 수덕만세라고 하였다. 다음, 궁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견훤이 927년 경주를 습격, 경혜왕을 살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순서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무엇 제도를 개혁한 인물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해서 그 기름주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백관에서부터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과에 따라 주지않음이 없었고, 그 과에 따라 초채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이게 시지죠. 이를 전시과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 과전법의 제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급진파 신진사들이 이 전시과 제도의 개혁 관련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인물로 1번 조준과 정도전, 급진파 신진사들들, 정답 1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다음 시를 지은 작자가
생존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오랑캐들이 아무리 완악하다지만 어떻게 이 물을 뛰어 건너랴. 저들도 건널 수 없음을 알기에 와서 진을 치고 시면하네. 저들도 마땅히 저절로 물러가리니 나라가 어찌 갑자기 끝나겠는가. 자, 사실 이 시만 가지고 이 작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료용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일 처음에 뭘 보라 그랬죠? 출전. 이 출전이 동국 이상국지라고 돼 있네요. 그럼 동국 이상국집은 누구의 문집입니까? 이규보의 문집. 이 이규보는 무신정권 시기에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럼 이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 오랑캐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몽골족입니다. 그러면 이규보가 살았던 무신정권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을 정벌했답니다. 별무반을 조직한 것은 숙종 때, 여진을 정벌한 것은 이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중기, 여진족과의 관계니까 해당 사항 없겠고, 거란이 보낸 사신을 유배 보냈다. 여러분들 2번은 태조 때 있었던 만부교 사건입니다. 다시 태조 때 반거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만부교 사건. 다음 고려의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대요. 이거는 거란의 2차 침략 당시이고요. 당시의 왕은 현종이고, 현종이 거란의 2차 침략 당시 나주까지 피난 가게 되죠. 거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야별초를 만들었다. 이 야별초가 무신집권자인 최후의 사병 집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규보가 살았던 무신정권 시기 관련해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첫 페이지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설된 기구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문종이 태평한 통치를 펼치니 백성과 만물이 모두 빛났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혼미해서 권신이 정권을 멋대로 하면서 군병을 끌어안고 왕위를 노리게 되었으니 인종 때 이것이 한번 벌어지자 인종 때 신하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자겸의 난이겠죠? 의종 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고 간악한 권신들이 번갈아가며 세력을 잡고서 임금을 안치기를 바둑이나 장기두듯 하였으며 강성한 적들은 번갈아 쳐들어와 백성들을 풀이나 갈대같이 베어버렸고. 자, 그러면 그 밑줄 앞에 의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의종 때 무신 정변 이러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신 정권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줄 끝에 보시면 원종이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대란을 평정함으로써 겨우 선조들이 물려준 왕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종이라는 왕은 개경 환도령을 내렸던 왕이죠. 개경 환도령 원종. 이게 1270년이고 이 시점이 바로 무신정권이 무너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밑줄이 그어진 것은 바로 무신정권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무신정권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 최우대 정방에 설치가 되죠. 그리고 교정도감, 최초원 시기의 최고 권력기구 교정도감. 그래서 무신정권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디귿을 보시면 도평사사 있죠. 도병마사가 도평사사로 개편된 것은 충렬왕 때 원 간섭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도감이 있습니다. 이 정치도감은 충, 목, 왕 때 개혁기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신정권과 관련된 거 기억, 니은을 묶어가지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위의 정책을 시행했던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귀법사를 창건하고 균열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고려 광종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광종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답니다. 그러면 전시과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정전시과를 기준으로 해서 경종 때 전시과 제도가 시행되었다. 시정전시과. 다음, 백관의 사색 공복을 제정하였다. 광종 때 사색 공복 제도가 마련되게 되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광군을 조직해서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광군은 3대 정종 때. 그리고 왕권을 위협하던 왕규를 제거하였다. 이 왕규에 나는 제거한 인물이 왕요, 그 다음에 왕식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왕교의 난이 일어났던 시점은 해종 때거든요. 시점을 물어본다면 해종. 그리고 이 왕요가 나중에 3대 정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광종이라는 거 알았고 사색 공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2번으로 정답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9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보기는 조선시대 전세 수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밑줄 그으세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상 이렇게 돼 있죠.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무엇이 변화했는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1결당 생산량을 300도에서 400도로 상향 조정하였다. 생산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던 것을 20분의 1로 조정하였다. 종래 3등급으로 나누던 토지의 등급을 6등으로 세분화시켰다. 그러면 토지의 등급을 6등으로 전분 6등법? 전분 6등법이 있다면 9번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은 세종 때 공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1번 토지의 등급.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게 토지의 등급에 따른 6등급,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6등급,
전분 6등법, 그리고 작황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말은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연분 9등법. 그럼 1번은 공법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이 공법을 시행할 때 어느 하루아침에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종 때 공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백성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갑자기 시행된 게 아니라면, 백성들의 여론을 듣고 시행한 제도라면 전국적으로 갑자기 실시가 되지는 않을 거고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지역이 전라, 그 다음에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3번을 봐보세요. 여기에 이, 적, 동, 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적, 동, 세. 이 이적, 동세라고 하는 단어는, 자, 달을 이자에다가 면적할 때 적자, 즉 다른 면적이라도 동일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전분 6등법 생각해 보세요. 이 전분 6등법은 1등급의 토지는 토지의 면적은 좁지만 토지의 비옥도는 높죠. 근데 6등급의 토지는 토지의 면적은 넓지만 비옥도는 낮죠. 근데 1등급 토지 1결하고 6등급 토지 1결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왜 3번이 틀렸냐면, 문제 아까 밑줄 그은 거 있죠.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법 이전에 이미 이 과전법이 적용이 되고 다펌 손실법이 적용이 될 때도 이적 동세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1결당 300도를 기준으로 이 과전법에서 10분의 1을 부과하죠. 이 결이라고 하는 게 수확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넓거나 면적이 좁거나 그게 개의치 않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이미 이적 동세가 적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법 이전에도. 근데 변화된 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찾기에는 엄청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민의 전세 부담은 경감되었겠죠. 그래서 9번 정답은 3번으로 고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조선 전기. 지금 문제 시점을 조선 전기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이전이 되겠죠?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노와 양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소생을 모의 신분에 따라 양인으로 삼는 노비 종모법이 실시되었다. 여러분들, 노비 종모법은 영조 때 속대전에 등재된 거 아닙니까? 그럼 영조라면 조선 후기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가운데 하급 기술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었죠. 공노비를 하더라도. 그걸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하급 기술관직, 유외 잡직과 같은 하급 기술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공노비라 하더라도.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부족한 군역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양인과 함께 노비를 소고군에 편제하였다. 이 소고군이라고 하는 것은 임난 중에 설치되어서 조선 후기의 지방군에 해당하니까 3번도 틀렸고,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의 도망이 속출하자 내 신노비 중, 그러니까 공노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속량하기도 하였다. 이 4번 지문과 관련된 게 순조 때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켰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볼게요. 밑줄친 괄호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 제도는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선발, 어디에 위탁 교육시키고 40세가 되면 졸업시키는 인재 양성의 장치였다. 교육과정은 과강, 과제, 강제가 주축이었다. 전자는 매달 15일 전과 20일 후에 행해졌고, 후자는 20일 후에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국왕의 친위 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고 평가된다.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제도.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갈 건 초계 문신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초계 문신제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괄호 안을 묻고 있잖아요. 이 초계 문신제는 어디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규장각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규장각입니다. 1번 학문 및 정책 연구를 위해서 이 규장각은 창덕궁 후원에 설치가 되죠. 경복궁이 아니라. 왕명출란 및 국왕 측근에서 비서실의 기능을 담당한 것은 승정원이겠죠. 그 다음 정책을 비판하는 3사의 하나로서 국왕의 자문에 응했던 곳은 홍문관이겠죠. 그 다음 창덕궁 후원에 위치해 있고 수만 권의 서적을 보관했던 곳이 규장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작품이 제작된 시기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림들은요, 조선 후기의 풍속화들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풍속화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시점은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홍도의 씨름도니까. 1번 중국의 남종 문인화를 우리 자연에 맞춰 토착화하는 화풍, 바로 진경산수와 조선 후기. 근데 2번을 보시면 첫 번째가 촌담회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소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필원잡기. 이 필원잡기는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했던
설화 집안입니까? 그러면 필원 잡기만 보셨다면 15세기 그러면 조선 후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촌담회의라고 하는 책은요, 그 내용은 비슷해요. 일정한 격식 없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 집입니다. 이거는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설화집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서양식 화법이 도입되어서 원근법을 사용하거나 인물의 측면을 묘사하는 그림이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 4번 양반전, 허생전, 호질, 박지원의 한문소설이 쓰여지기도 했었죠. 역시 조선 후기.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 골라보십시오. 조선 전기에 누가 저술한 무엇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감상하고 길러온 꽃과 나무 몇십 종에 대한 재배법과 이용법을 설명하고 있고, 꽃과 나무의 품격과 그 의미, 상징성을 논하고 있다. 자, 여기의 키워드는 꽃과 나무입니다. 꽃과 나무. 그러면 꽃, 나무의 재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 바로 강희안 양화소록입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본래 월산대군의 집터였는데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임시거처로 사용되어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에 경운궁으로 개칭되었다. 국내에 서양식 건물이 여럿 지어진 것이 주목된다. 1945년 광복 후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 18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이 경운궁은 현재 어떤 궁궐이죠? 덕수궁입니다. 거기 보시면 석조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자, 경운궁 혹은 덕수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도성의 동쪽의 위치에서 동골이라고 불렸대요. 이 동골이라고 불린 것은 창덕궁이 대표적입니다. 전통 정원 조경의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를 이룬 후원. 이것은 창덕궁의 후원을 이렇게 서술해요. 흥선대군의 왕공강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경복궁이 중건됐었죠. 다음, 아간파천 이후 고종이 경운궁으로 옮겨와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총독부는 15년 동안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 그 다음 밑줄 식량 생산을 대폭 늘리다. 그리고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간다. 거기까지. 조선의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 논의 비중을 높이고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을 개선 확충하며 다수학 품종과 비료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럼 식량 생산을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한 일제의 식민 정책은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죠. 산미 증식 계획. 자, 그럼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조선인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급증하였습니다. 1번은 맞겠죠? 그리고 오직 쌀만 생산하는 미단작화 현상으로 경제구조의 파행성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4번 보세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늘어난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일본으로 수탈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인의 1인당 미국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만주에서 잡곡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죠. 근데 3번에 보시면 전국 토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여러분들 3번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바로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볼까요? 다음 시정방침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일어난 대중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꿔 보통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해서 일반 관리,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 대우를 더 많이 고려하고자 한다. 자, 이거는 사이토 총독의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글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1920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죠. 1번 전국적 규모의 노동자 조직으로서 조선 노동공제회가 1920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빈농을 주체로 한 토지혁명을 주장하는 농민조합운동, 이거를 혁명적 혹은 적색 농민조합운동이라고 합니다. 혁명적 적색 농민조합운동.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인 1930년대 이후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대중운동 전국적 조직화의 일환으로서 1924년 조선 청년총동맹이 창설되게 됩니다. 백정들의 신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1923년도에. 네, 16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7번 같은 경우에도 엄청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식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가번입니다. 김종필과 오이라 일본 외상의 밀시 회담 이후 한일회담은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이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일어나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거리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면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한다. 1964년 6.3 시위입니다. 다음 나번 볼게요.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 조인식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막상 이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는 명시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나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65년 체결된 것은 아실 거고, 이때가 6월 달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시점. 자, 1번.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면 무언가 위기 상황을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 발표하였다. 바로 이 6.3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니까 그 시점은 뒤쪽이겠죠. 그래서 64년 8월입니다. 이거를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거고, 2번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 다음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전투부대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대요. 전투부대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것은 1965년도 7월 달에 협의가 되었고 8월 달에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협정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방공법과 대모규제법 제정을 추진해서 거센 반대운동을 불러왔다. 자, 죄송합니다. 요게 2번이고 베트남 전투병력 파병. 그 다음에 3번은 이 방공법이나 대모금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장면 내각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가 발동이 되었대요. 이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긴급조치 제1호가 1974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관계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월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아르미의 작은 할아버지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제3국행을 결정 아르헨티나로 갔답니다. 자, 거제도의 방공포로가 1953년 6월에 석방이 되고 휴전협정이 있고 나서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제3국으로 이제 간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휴전이 된 다음입니다. 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에 수지 할아버지는 미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이것들은 전부 다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있었죠. 그 다음 지연이의 큰 이모부는, 고모부는 흥남부두에서 가족들과 헤어져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답니다. 이거 흥남 철수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흥남 철수작전은 1951년 초니까 제일 빠른 게 니은, 디귿 흥남 철수작전, 그리고 휴전 이후의 모습.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파트는 18번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난이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 관련된 문제를 다 맞았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다른 과목의 이제 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국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개 80점에서 이쪽 저쪽 합격자 평균이 예상이 됩니다. 두 문제 정도는 틀렸다고 보고, 그러니까 80에서 85점 정도? 이 정도가 합격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험 치르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